안녕하세요. 저 폴라리스 오피스의 발표를 맡은 김태현입니다. 저번에 발표를 했던 내용이 그 데이터 시각화, 보고 협업 혁명이 다가온다 파트 1이었는데요. 그때 발표했던 내용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그리고 우리가 아틀란시안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지라 컴플런스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고민들을 해봤고요. 그 대표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드린 것이 EGBI와 포켓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워낙 그 개략적인 설명들과 그 애드온들에 대한 제품들을 다 설명을 담다 보니까 어, 시간들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됐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고객사들의 그런 니즈가, 참석하셨던 분들의 니즈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파트 2는 그때 설명드렸던 애드온 두 가지 중에 하나인 EGBI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GBI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고객사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그런 애드온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2달 전이었죠.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고 아젠다를 다시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시작했을 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가르강티아의 그 블랙홀에 접근하고 있는 그런 쿠퍼 일행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이 가르강티아 블랙홀 중에 이 경계면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중력에 의해서 빛조차 빨려 들어가는 그 범위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영역 안에 무언가 있지만 그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둠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그 지라 컴플런스에 있는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있지만 그것을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통계화하려고 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하는 게 이번 주제였었고요. 그런 방안으로 대안이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 설명드리는 EGBI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발표했던 내용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그 데이터 시각화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 데이터 시각화의 범위를 혹은 이 대상을 그에 대한 정의가 혹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그 아틀란시안이라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그 사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누가 보고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고객사들은 이 아틀란시안 제품 중에 주로 이제 지라와 컴플런스를 중심으로 제품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라와 컴플런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도입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운영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적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고객사의 현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지라 컴플런스를 내부적으로 확산하는 단계가 될 것이고요. 이 내부 확산하는 단계 이후에 넘어가면서 이제 고도화의 관점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지라와 컴플런스에 쌓여있는 데이터와 컨텐츠들을 어떻게 볼 것이고 그 데이터를 어떤 의미 있는 의사결정의 자료로 쓸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고도화 단계가 되겠는데요. 단순하게 뭐 개발팀이나 업무 협업을 위해서 이슈를 만들고 컴플런스 페이지를 만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보고 그 데이터, 무수히 많은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고 그것을 경영의 하나의 지표나 어떤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고도화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 데이터 인사이트에 이제 포커스가 이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라와 컴플런스의 데이터 시각화라는 이 주제의 그 대상은 이제 이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아틀란티안의 고객사가 대상이 될 것이고요.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때 이 화면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어떤 비교 형태의 데이터냐, 혹은 구성에 대한 형태냐, 혹은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줄 것이냐, 혹은 데이터들 간의 어떤 연관 관계를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차트 형태를 최적의 형태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화려한 차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자 하는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기 가장 적합한 형태의 차트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차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은 기존에는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는 형태로 되었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혹은 배치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보여줄 것인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보여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형태로 보면은 셀프 서비스 형태의 BI 혹은 이번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애드온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형태의 데이터들, 다양한 솔루션들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들의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데이터를 데이터 정제 과정, 데이터 프랩 과정을 통해서 셀프 서비스 형태, 태블로나 뭐 파워 BI, 클릭센스, 뭐 사이센스 같은 다양한 기타 등등의 BI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어떤 형태의 대시보드, BI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여주는 화면은 저희가 예전에 저희 사내 시스템 지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작업 시간에 대한 통계 분석을 위해서 만들었던 클릭센스를 기반으로 지라의 데이터를 분석했던 그런 예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셀프 서비스 BI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인, 그러니까 지라 소프트웨어 이외에 뭐 SAP라든지 서비스나 스플렁크, 세일즈포스, 기타 등등 혹은 다양한 DB 시스템 혹은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대상이 되는 범위는 지라와 컴플런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가 되겠는데요. 이 지라와 컴플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셀프 서비스 형태 BI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비용이 예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게 컨펌을 받지 쉽지가 않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대한 대안으로 추천을 드린 것이 셀프 서비스 BI가 아니라 EasyBI나 포켓커리가 같은 그런 애드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트 2의 주제는 그 중에 하나인 EasyBI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발표 아젠다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이전에 저번 파트 1의 발표 내용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봤고요. 그리고 EasyBI 발표 내용을 크게 EasyBI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EasyBI를 통해서 리포트와 대시보드를 만들고 커스터마이징 형태로 데이터의 멤버를 만든 형태, 그리고 지라와 컴플런스에서 EasyBI의 리포트와 대시보드를 좀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asyBI 개념 이해라고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이 EasyBI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올랩 형태의 솔루션이나 접근하는 방향, SQL에 대한 직접 쿼리를 날리는 형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지라에 있는 데이터를 자바와 루비 온 레일스 기반으로 구현을 하고 그 데이터를 몬드리안 올랩이라는 자바를 통해서
MDX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몬드리안 올랩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일단은 먼저 그 스토리지 레이어는 실제로 그 지라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RDBMS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라를 사용하시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뭐 MySQL이나 오라클, 뭐 MS SQL 등을 이제 사용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지라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스토리지 레이어가 되겠고요. 그 스토리지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를 스타 레이어 형태로 그 집계,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캐시를 만드는 형태로 그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스타 레이어에 있는 그 데이터를 디멘셔널 레이어에서 MDX 쿼리를 파싱해서 그 실제로 유효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몬드리안 올랩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사용자가 그 EGBI의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레이어 단의 마지막 최종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GBI를 설명드리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이 큐브 형태로 데이터 구조를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각각의 X, Y, Z축으로 지금 하나의 큐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축은 뒷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각각의 축들은 보통 이제 디멘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세 개의 디멘션을 조합을 통해서 3차원 형태의 큐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큐브에는 각각의 셀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셀들에는 프로젝트 A가 언제, 저번 달, 이번 달, 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각각의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다양한 매칭이 되는 셀들의 정보가 팩트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매저, 그러니까 측정 수치값으로 이제 그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를 기반으로 한 EGBI4 지라의 경우에는 이슈 생성일자, 이슈 종료 희망일자, 이슈 완료일자 이런 정보 각각의 정보들이 하나의 그 셀 안에 조합으로 담겨서 이제 그 측정 수치값으로 저장해서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프로젝트 축을 예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디멘션 축에는 지라의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운영 중이게 될 것이고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는 들어가는 정보들이 프로젝트 외에도 컴포넌트, 기타 등등등 다양하게 구조로 데이터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젝트, 프로젝트 1, 프로젝트 1 안에는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 컴포넌트 3 이런 식으로 상하 구조의 그런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레벨이라고 의미를 보통 칭하고요. 하이어커리한 구조로 프로젝트라는 그런 디멘션 안에 그런 정보들, 멤버라고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멤버들에 대해서도 상하 구조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은 이게 화면을 봐서는 되게 복잡하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실제로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서 그걸 이제 적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구성을 새로 만드실 때는 전체적인 그런 구성보다는 하나하나 이제 더하는 형태로 살을 붙이는 형태로 만들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디멘션 이외에 아까 그 값에 해당되는 매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매저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매저들이 있고요. 매저 멤버들이 있고 그 외에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캘큘레이트 형태의 멤버를 캘큘레이트 멤버 포뮬러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커스텀 매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로 든 게 뭐 그 남아있는 시간, 잔여 시간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조건으로 구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차트에 불러와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EGBI에서 어카운트라는 개념이 좀 특이한데요. 보통 어카운트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의 계정을 의미하는데 EGBI에서 어카운트라는 거는 EGBI 내에서 어떤 이런 설정들의 조합들을
별도로 분리를 하고자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카운트 1, 어카운트 2, 어카운트 3, 어카운트 N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설정들을 나눠 가지고 그 각각의 어카운트별로 사용하는 그 큐브들도 다양하게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 리포트나 대시보드들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각각의 그 이지베이 어카운트에 지정되어 있는 큐브와 리포트에 접근할 수 있는 유저들 혹은 그 각각의 유저들에 대한 권한에 대한 롤들도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하나의 그 EGBI를 사용하고 있는 사내에서도 각 부서별 혹은 어떠한 조직별로 그 데이터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이게 분리를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GBI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그룹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스 데이터 형태로 EGBI 메뉴에 보면 소스 데이터 메뉴가 있습니다. 이 소스 데이터에 보시면은 보통 지금 저희 지라에서는 지라와 인사이트라는 그 CMDB 형태 애드온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지라와 인사이트의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알아서 그 EGBI가 가공해서 보여주겠다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지라의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인사이트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큐브로 만드는 경우에는 심플하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은 그 UI상에서 항목들을 체크박스를 클릭할 수 하면서 세팅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도 외부 시스템에 대해서 REST API나 SQL 혹은 그 외에 별도의 지정을 통해서 뭐 CSV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들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 큐브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 정보들에 대해서 그 지정을 해줘서 그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EGBI4 지라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이 지라라는 항목이 소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요. EGBI4 컴플런스를 구매하신 고객사 경우에는 이 항목이 컴플런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GBI4 컴플런스를 구매하신 경우에는 컴플런스에 해당되는 정보들 예를 들면 페이지 생성 일자, 뭐 페이지 뷰 혹은 페이지 첨부 파일에 대한 변동사항, 뭐 업데이트에 대한 이력들 이런 것들이 정보를 BI로 볼 수가 있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GBI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일단 용어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6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큐브라는 용어를 보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다차원 공간, 앞에 보셨던 그런 큐브 형태의 그런 각각의 셀들의 조합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 타임, 그 프리오리티라는 각각의 차원의 조건을 축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었던 큐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는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그 저장하는 기준은 디멘션, 차원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차원의 조건별로 팩트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그 세부 팩트를 담는 그 셀의 안에는 해당 팩트에 대한 값들이 매저 형태로 측정값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멘션이라는 거는 그 큐브의 축 요소, 그 차원을 이제 조합하는 이제 큐브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라를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라든지 유저와 관련된 차원, 예를 들면 어사인이 리포터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이슈와 관련된 경우에도 이슈 자체가 하나의 차원이 될 수도 있고 이슈 타입이라든지 이슈에 대한 스테이터스, 버전, 타임 혹은 유저 그룹 혹은 기타 등등의 커스텀 필드들도 차원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춤형으로 그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EGBI4 지라를 사용하시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 지라의 서드파티 애돈들을 활용하시는 경우에 EGBI 쪽에서 연동이 가능한 데이터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XA라든지 제퍼라든지 이런 테스트 툴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간트 툴, WS 간트라든지 빅피처라든지 이런 간트 툴에 대한 데이터도 어떤 이런 차원이나 그 값들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그 멤버는 그 차원을 구성하는 아이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컨트리라는 그런 멤버들 그 차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가라는 차원 안에는 각각의 멤버들 안에 이제 나라들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컨트리의 국가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어느 지역이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멤버들은 수평적인 구조의 멤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직적인 계층 구조. 이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그런 그 프로젝트 안에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상하관계 구조로도 멤버를 구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저가 되는데요. 이 측정값이 실제로 그 차트에서 활용하는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내 그 값을 멤버 수준에서 담고 있는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혹은 그 상위 수준에서 어떠한 집계 형태로 어그리게이션을 한다거나 계산을 한 형태의 값을 담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매저 값을 통해서 어떠한 표 형태 혹은 차트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의 경우에는 그 멤버의 정보 요소라고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멤버는 이제 멤버에 대해서 구분하고 정보하는 데 사용하는 이슈 타입이라는 차원의 멤버를 예를 들면 이슈 타입에 대한 차원 멤버 중에 이슈 타입의 이름이라는 멤버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는 이렇게 MDX 형태로 브라켓 형태로 이슈 타입하고 커런트 멤버가 네임 이 경우에는 뭐 ABC 하면은 이슈 타입명이 ABC인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큘레이트 멤버랑 컬큘레이트 메저스 두 가지인데 이 부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멤버나 메저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뭔가를 뽑기 어려운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만들게 되겠고요. 이 경우에 이제 MDX 문법을 기반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스크립트 자체가 길진 않은데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보통 처음에 많이 받게 되고요. 대신에 이런 MDX 문법을 이제 스크립트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오토 컴플릿 기능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ID에서 개발하면서 그 추천을 받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작성 중에 이제 추천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지면 편하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GBR을 통해서 리포트와 대시보드 만드는 것들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EGBI 리포트와 대시보드에 대해서 그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각각의 그 EGBI 리포트는 그 각각의 차트가 되겠고요. 이 차트의 조합으로 묶어준 것이 이제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 차트들을 그 리포트 하나하나 다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만들어진 리포트를 그 대시보드 안에 레이아웃 구성을 배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EGBI 메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그 EGBI 리포트 메뉴의 경우 EGBI 상위 그 GMB 영역에 보면 그 Analyze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Analyze 영역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폴더 형태로 쭉 이제 선택하게 나오게 되고요. 그 각각의 폴더, 원뎁스 형태로만 폴더를 만들 수 있는데 원뎁스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해당 그룹핑한 폴더 안에 그 리포트들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리포트를 다시 불러올 수가 있게 되고요. 폴더 없이 바로 여기 예를 들면은 이슈스라는 그런 큐브 안에다가 다이렉트로 그 리포트들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하시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원뎁스 형태로 이렇게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리포트를 만드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해결 시간에 대해서 SLA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SLA를 각 월별로 SLA 내 해결한 것과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트를 한 예시가 뒤에 이제 반투명 형태로 지금 보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예를 들면은 그 마찬가지로 EGBI 상위 메뉴에 대시보드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리포트와 차이점은 그 폴더 형태가 아니라 대시보드는 공용으로 각각의 어카운트별로 공용으로 하게 되고요. 그 여러 개의 대시보드를 만드는 경우에는 탭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메뉴를 들어가시면은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개의 대시보드 탭 중에 첫 번째 탭이 일단 보여지게 되고요. 다른 대시보드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 그 해당 탭을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EGBI의 그 리포트의 구성 요소를 실제 화면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리포트 편집 화면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은 부분이 디멘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디멘션들은 EGBI가 만들어 놓은 혹은 사용자가 세팅한 그 현재 그 큐브의 디멘션들이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그 지라 기반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뭐 스페이스, 이 경우는 컴플런스는요. 페이지, 스페이스 카테고리, 저자, 뷰어, 서치 쿼리, 어태치먼트, 뭐 위크데이, 아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각각의 컴플런스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디멘션들이 되겠고요. 이런 디멘션들은 실제 그 차트의 값이 되는 값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검색 조건을 걸어주는 혹은 데이터들의 열에 대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멘션들의 이 각각의 항목들을 페이지나 로우, 컬럼 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해당 페이지, 로우, 컬럼의 그 디멘션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페이지는 이 리포트에 검색 조건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로 지정해 놓은 검색 조건 값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검색 조건을 변경하면은 실시간으로 이 리포트의 내용이 갱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는 이 데이터들, 그 컬럼의 데이터들이 컬럼 같은 경우는 X축으로 각각의 항목들, 어떤 항목들의 값이 될 거고요. 그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떤 기간 조건으로 데이터를 쌓겠다. 여기 타임으로 적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타임으로 이게 월별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월별로 페이지 생성, 페이지 업데이트, 첨부 파일의 사이즈들의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나눠져 가지고 기간을 기준으로 로우 행이 잡혀지게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값들이 이제 컬럼 형태로 저장이 되겠고요. 이 컬럼은 매저 형태로, 매저는 실제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멤버의 값이 될 거고요. 각각의 아까 페이지나 로우 같은 경우에는 디멘션의 조건으로, 디멘션의 멤버 조건으로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예시로 만든 차트가 페이지 생성이랑 페이지 업데이트 그리고 페이지 첨부 파일 사이즈를 월별로 추이를 이제 보여주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때 한참 이제 데모 사이트를 저희가 만들면서 그 페이지 생성 업데이트와 첨부 파일의 업로드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페이지 생성이나 업데이트 횟수는 보시면은 0에서 최대 150이지만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트 단위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세팅을 해놔가지고 보시면은 최대 600메가, 그러니까 500메가를 살짝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그 두 개의 축의 데이터가 그 기준이 다른데 축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Y축을 하나로 잡아버리면 그 페이지 크리에이트랑 업데이트가 밑에 다 깔려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용량이 큰 축의 경우 이게 Y축도 이렇게 나눠서 Y축 디폴트, Y축 1, Y축 2 이런 식으로 다의 Y축으로 이제 분리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데모를 통해서 리포트와 대시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EGBI를 가지고 지라를 기준으로 저희 실제 운영 중인 저희 지라 서버의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새로 세팅한 지 오래되진 않은 서버라서 데이터가 이슈가 많지는 않은데요. 각각의 이 항목들, 각각의 리포트들을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다양한 차트를 보고자 하는 차트를 이제 구현을 해봤고요. 보통은 이제 대시보드를 만드시는 경우에
어떤 서머리 형태로 KPI 형태로 서머리로 이제 보여주도록 되어 있고요. 숫자 이외에도 저희는 이번에 한번 파일럿 형태로 이 스파크라인 형태로 한번 값을 이렇게 추세선을 내부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이슈 생성에 대한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이슈 생성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비교인데 그 이슈의 우선순위별로 우선순위가 높은 거, 우선순위가 좀 낮은 것들에 대해서 전년도 2020년도, 2021년도의 그 데이터를 건별로 이렇게 눈으로도 비교할 수,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봤고요. 뭐 이슈에 대해서 어떤 등급별로 나눈다든지 혹은 이제 버블 차트 형태로 세 가지의 정보, 그 레졸루션에 대한 해결 일자와 평균 해결 소요 일자 그리고 이슈 해결 개수 이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X축, Y축 그리고 버블 사이즈는 이슈 해결 개수를 얼마나 많이 해결했는지 이런 식으로 버블 차트 형태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차트들을 세팅해보고 그 정보들을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정보들은 각각의 정보들이 각 기간 그 X축의 독립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이런 스택 형태로 누적으로 또 쌓을 수가 있고요. 추세선 형태로 어떤 정보들을 추세선 형태로 이렇게 커스텀으로 캘큘레이트 멤버로 뽑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표 형태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최근 몇 달간의 그 작업 기록에 대해서 요일별로 그 시간들을 뭐 이렇게 건별로 뭐 만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그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색상을 지정함으로써 히트맵 형태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더 특이하게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다 뿌려주면서 어떤 그런 분포도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박스 플롯 형태로 그 데이터를 심플하게 그 표준 편차를 이제 다시 이제 보여주는 형태로 분포도를 보여주는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요. 박스 플롯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최대 최소 그리고 중간 미디엄 값 그리고 5개 5분이면 해서 그 미디엄 값과 최소의 중간 위치 그리고 최대값과 그 미디언의 중간 위치에 있는 그 사분이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 예를 들면 2020년도 4분기 2020년도 4분기의 경우에는 만들어져 있는 레졸루션에 대한 날짜의 중간값이 이 위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대, 최소, 그리고 한 75%, 25% 수준의 정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형태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트 표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런 차트에 대한 정보들을 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각각의 차트들은 지금 현재 그 대시보드로 리포트들이 이제 묶여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리포트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오버뷰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 프로젝트 오버뷰를 눌러보면 해당 그 리포트의 내용이 나오게 되겠고요. 현재 이 리포트는 매저로 활성화된 게 이슈 생성, 이슈 해결일, 그리고 이슈 예측과 관련한 정보, 그 롤링 프리딕트 데이트가 있고요. 그 리포트에 대해서 이슈 해결 트렌드와 그 이슈 해결 오버뷰에 대한 정보들을 다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차트가 나왔는데 이 차트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이상하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5개의 정보들이 그 매저 정보들이 이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테이블들은 다시 뭐 펼쳐본다라고 하면 올 프로젝트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그 큐브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뎁스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컴포넌트가 없네요. 네. 이렇게 올 프로젝트로 지금 묶어봤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게이지 형태로 다시 변경을 함으로써 이렇게 모양새가 다시 변경이 됐고요. 각각의 이런
디멘션들, 페이지에 들어가는 디멘션들은 올 페이지, 타임, 어사인이, 이슈 타입, 프라이어리티가 들어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타임, 어사인이, 이슈 타입, 프리오리티 형태로 이렇게 검색 조건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조건을 변경하시면은 이 정보들이 다시 실시간으로 변경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커스텀으로 최근 뭐 12개월 혹은 뭐 올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더 그 캘큘레이트 멤버 형태로 더 세팅도 해서 그 검색 조건도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매저들은 커스텀을 만든 경우에 이렇게 MDX 형태로 이렇게 조건들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게 아까 스파크라인 형태로 나오겠다.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이 스파크라인 같은 경우에 그 EGBI 6.2 버전 이상인 경우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을 사용하시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버전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이러한 형태로 좀 더 개선된 형태로 스파크라인을 이제 인라인으로 넣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커스텀으로 뭔가 새로운 프리디파인드 것이 아니라 유저 디파인으로 만드는 그 캘큘레이트 매저를 만드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밑에 보시면 define new report specific calculate meas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은 여기에 보시면은 뭐 유저 디파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 프리딕트 이슈, 바이 이슈 이런 식으로 혹은 스프린트, 타임 트래킹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개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그룹화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딕트 바이 이슈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define new calculate measure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MDX를 만드는 팝업이 뜨게 됐습니다. define calculate member formula 팝업이 떴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고정으로 measure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브라켓으로 새로 만드는 calculate member의 이름을 이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프로젝트 시작 일자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만들어지는 그 calculate 멤버는 predict by issue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제 어노테이션 그룹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아까 저희 뒤에가 프리딕트 바이 이슈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석으로 어노테이션을 그룹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지정해 주시면요. 그 해당 그룹으로 없는 그룹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 메모리 형태로 담을 때 이 계산해서 이제 메모리를 담을 때 반복하는 경우에 그 IO에 대한 퍼포먼스라든지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메모리 한번 담는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캐시로 이제 메모리를 담겠다라고 지정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캐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데이터들을 프로젝트 시작일자 정보들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 이제 예를 들면 필터 자동 완성이 뜨죠. 네, 그럼 엔터 누르고 필터에는 set과 로지컬 익스프레션이 들어간다라고 딱 떠 있네요. 그럼 이제 set 부분 한번 다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일자는 이제 타임이라는 차원을 이용하게 될 거고요. 네, 타임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 중에서 하이어커리하게 그 차원 밑에 멤버를 아래로 내려가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하이어커리하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커런트 하이어커리 멤버라는 걸 통해서 어느 단계까지 갈 거냐를 지정할 거고요. 네, 레벨스 잠시만요. 예, 멤버 커런트 하이어커리 멤버가 아니라 여기서는 커런트 하이어커리로 지정을 해주고요.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를 이제 레벨로 다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레벨은 시작일자니까 이제 날짜 기준으로 할 거고요. 이 데이에 대해서 이제 멤버로 접근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다시 측정을 매저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이게 이슈를 이제 리졸브드가 된 것이 0보다 크면 이 경우에 아이템을 첫 번째 아이템을 스타트 데이트 정보로 가져오겠다. 필터링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것이 이제 일자에 대한 부분이니까 아마 요거는 이제 데이트 타임으로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시작 일자라는 그런 어떤 항목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요 경우에 지금 눌러보니까 이제 불러와진 것 중에서 아까 그 조건에 맞는 첫 번째 값이 2020 3월 20일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올 프로젝트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별로 쪼개면은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급히 짜다 보니까 몇 개 이제 조건이 맞지 않는 없는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예외 처리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매저를 새로 생성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타임에 대해서 페이지 조건을 뭔가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저번 달 혹은 11개월 최근 12개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주 단위 같은 최근 4주가 있는데 최근 4개월이 없어서 한번 최근 4개월 한번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 좀 막막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show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디파인 된 경우에는 디파인 돼 있는 그런 멤버의 포뮬러에 대해서 공식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복붙하는 형태로도 이제 활용하셔서 변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2개월이 아니라 최근 4개월로 한다 하면은 라고 이제 지정하고요. 근데 앞에 보면 이제 타임으로 이란 타임 디멘션으로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 타임.위클리가 위클리가 타임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위클리 단위 주단이랑 그 외에 어떤 데이트 형태로 이제 묶어서 관리해주는 날짜 시간의 정보는 이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개의 디멘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디멘션으로 최근 4개월이라고 하면은 어그리게이트를 해서 이제 묶어주는데 그것이 타임이라는 차원의 디멘션의 원스 부분에 데이트 멤버가 비트윈으로 최근 4개월이니까 오늘부터 4개월 전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포매팅이 디폴트가 되는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최근 4개월이 추가되었고요. 여기 보면 에디트로 되는데 쇼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프리디파인 돼 있는 EGBA가 제공하는 그런 포뮬러들이 되겠고요. 사용자들이 직접 캘큘레이트 멤버 포뮬러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 경우는 에디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디트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디트라고 나와 있는 이런 경우들 직접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포매팅이 디폴트 음영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도 라스트 3원스도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변경이 가능한데 이 포매팅이 잘못되는 경우에 좀 오동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4개월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 올타임이라는 필터 조건에 라스트 포먼스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여기 전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타임이라는 페이지에서 셀렉트된 개별 멤버들이
그 리스트에 드롭다운 리스트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뭐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다 끄고 다시 순서를 이제 지정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주시면은 예, 만들어진 그 클릭했던 순서대로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니까요. 이게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제 샘플로 캘큘레이트 포뮬러 형태의 그 멤버와 메저 두 가지를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다시 그 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이집의 이제 커스텀 구현 부분인데요. 이 커스텀 구현 부분은 아까 보셨던 그런 캘큘레이트 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먼저 진행이 되어버렸는데요. 크게 보시면 이 데이터에 대한 캘큘레이트 멤버 혹은 캘큘레이트 메저 부분에 대한 그런 커스텀이 있고요. 그 외에도 UI적인 부분이나 차트에 대한 커스텀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 타이틀로 달아놓은 부분이 제한적인 커스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EGBI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혹은 이제 많이 데이터 프랩이라든지 그 각 제품이나 애돈에 맞춰서 자동으로 가공이 되어서 데이터를 구성한다라는 부분은 장점이 있지만 그러한 장점이랑 또 별개로 UI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차트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하는 부분이 좀 많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은 UI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그 EGBI 상단의 그런 로고라든지 혹은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객사의 우리의 그런 컨셉에 맞춰서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관련해서 CSS랑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특정 그 위치에 업로드 하신 다음에 서버에 올리시고 서비스를 재시작함으로써 좀 일부 수정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변경 범위도 적고 좀 그 변경 작업을 이제 실제로 디버깅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기본으로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국어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일부 유럽어 기준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 한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도 기본 제공되는 차트를 이제 모양새를 커스텀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서드파티 차트 라이브러리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적용하는 방식이나 그 절차들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서비스 제작을 시작할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실시간으로 뭔가 테스트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데모에서 먼저 보여드렸던 그런 유저 디파인 메저나 유저 디파인 캘큘레이트 멤버를 포뮬러 형태로 만듦으로써 기존에 없는 정보들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그런 디멘션에 대해서 필터링 할 수 있는 셀렉트하는 조건이나 그 상하 구조의 하이어커리 레벨에 대한 조건들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데모 시연이 딱 되어 있었는데 아까 먼저 선진행을 같이 해버려가지고 이러한 설정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데모 시연의 범위가 되겠는데요. 그 캘큘레이트 멤버를 이제 작성하실 때는 그 이름이 새로운 형태의 그 캘큘레이트 멤버, 그 메저의 프로젝트 시작 일자라는 새로운 캘큘레이터 멤버를 만들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어노테이션 그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프로젝트 시작 일자가 그 프리딕트 바이 이슈라는 그런 그룹 안에 추가되게끔 지금 구성을 했었고요. 이 스크립트를 조건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동화 형태로 지금 자동 완성을 했었고 우측에도 보면 그 루트 멤버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루트 멤버 정보나 혹은 이제 캘큘레이트 멤버들 혹은 뭐 그 외에 그 오퍼레이터나 그런 디멘션 그 멤버 펑션 뭐 셋 펑션 어그리게이션 이런 형태로 그 키워드들이 그 도움말이 형태 혹은 이걸 직접 누름으로써 직접 입력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큰 그림은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살을 붙여서 이런 캘큘레이터 멤버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적응하시는데 한 달 정도면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하시면요, 실제로 그 EGBI를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그 리포트나 대시보드, 원하는 형태의 그런 값들을 만들어서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지라 컴플런스에서 이제 리포트로 EGBI를 직접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지라나 컴플런스에서도 그 데이터를 좀 보낼 수가 있는데 그 방법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GB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게 그 지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지라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가지고 큐브로 만들고 그 지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애드온으로 EGBI가 올라와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라에서 만들어지는 EGBI지만 지라에서 가젯도 그 지라 자체에서 보여주는 대시보드 안에 그 EGBI를 가젯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컴플런스에서 EGBI 애드온의 가젯을 익스터널 가젯으로 해가지고 컴플런스의 페이지 안에도 다시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컴플런스에서 그 EGBI 가젯을 불러오는 경우의 장점이 그 지라의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의 구성에 좀 많이 제한적이거든요. 너비라든지 높이라든지 혹은 뭐 섹션에 대한 그 열에 대한 조건, 행위에 대한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 높낮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없는데 컴플런스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많이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 구성을 그 컴플런스 페이지 안에서 EGBI 익스터널 가젯으로 매크로를 불러오는 형태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도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혹시 EGBI4 지라를 구매하신 고객사의 경우에 지라에서만 꼭 이 EGBI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컴플런스에서도 그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웨비나를 위해서 지금 저희 쪽 그 지라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대시보드인데요. 리포트랑 대시보드 두 가지를 이제 담아봤습니다. 리포트 가젯의 경우에는 하나의 그 지라 가젯 안에 하나의 지라 그 EGBI 리포트를 넣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대시보드 가젯 같은 경우에는 그 지라 가젯 하나 안에다가 하나의 그 EGBI 대시보드, 즉 여러 개의 그 EGBI 리포트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샘플 그 대시보드가 되겠는데요. 그 제가 데모용으로 만든 대시보드를 EGBI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지라의 대시보드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지라 대시보드 내에서도 이렇게 활용하시고 조건들을 뭔가 변경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시면은 뭐 EGBI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기본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 EGBI 이런 대시보드나 리포트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요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작업 시간을 최근 4주간의 작업 시간을 혹은 더 늘려가지고 뭐 이번 주의 작업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혹은 프로젝트 조건도 전체 혹은 일부 이렇게 정보들을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고객사 같은 경우에 그 워크로그 작업 시간에 대해서 그 리포트를 하는 별도의 애드온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고객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별도의 애드온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EGBI를 통해서 그 작업 시간에 대한 정보를 리포트로 만들거나 대시보드로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지라 대시보드로 활용을 해주시면은 그 애드온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료 애드온의 기능을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시보드를 지라의 대시보드로 만드는 경우에 이 뭐 2단이다 혹은 3단이다 1단이다 이렇게 조건들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레이아웃 구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컴플런스에서 이제 불러오는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미 저희 고객사 중에서 이미 제가 이제 세팅을 해드려서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고객사나 혹은 이제 새로 세팅하시려는 고객사 혹은 EGBI가 아니더라도 지라의 이런 가젯들을 불러와서 컴플런스로 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를 한번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플런스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기 컴플런스 페이지 안에 제가 그 EGBI 그 지라 리포트 같은 경우에 먼저 연동을 하도록 한번 해놨는데 그 대시보드는 연동을 이제 실제로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 싶으면은 현재 여기에 그 웨비나 페이지를 한번 에디트를 눌러봤는데요. 여기서 매크로라고 하면은 이 매크로라는 건 그 컴플런스의 매크로인데 보면 EGBI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이 EGBI 리포트가 컴플런스형이 아니라 지라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익스터널 가젯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불러오도록 세팅을 한 경우가 되겠고요. 한번 이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이미 연동에 대해서 이미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불러올 수 있는데 이 너비라든지 테두리 유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리포트를 불러올 것이냐 라는 걸 이제 지정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아까 보셨던 그 작업 기록에 대한 정보를 이제 불러오는 그 대시보드인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보면은 지라에 있는 그 작업 기록의 정보를 가지고 컴플런스 페이지에서 그 표를 이제 보여주는 리포트를 이제 삽입을 했고요. 그 너비도 자유롭게 저는 이제 아까 90%랬는데 픽셀 단위 혹은 그 컴플런스의 레이아웃 그 컨텐츠 페이지 레이아웃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리사이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라에서 불러오는 것처럼 이런 조건들을 다시 수정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번 주 혹은 뭐 4주인데 이게 뭐 전체 프로젝트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각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합계 그 4주간의 작업시간 혹은 담당자별로 작업시간도 보여주고요. 이걸 다시 올류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시간을 이렇게 집계해서 보여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그 컴플라이언스에 지금 담겨있는 정보가 아니라 그 지라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불러와가지고 컴플라이언스에서 보여주는 형태의 콘텐츠가 되겠고요. 이 정보는 단지 EGBI 리포트라는 그 익스터널 가젯을 통해서 불러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순하게 요 가젯 외에도 아까 전에 그 리포트 이외에 대시보드가 있었는데요. 그 대시보드도 불러오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기능을 한번 다시 세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터널 가젯을 추가하는 방법은 그 컴플런스와 지라의 어드민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컴플런스 화면에서 그 어드민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일단은 로그인 해보고 여기서 쭉 보시면 여기 외부 가젯이라고 익스터널 가젯 외부 가젯이라고 있는데 이 외부 가젯이라는 정보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두 개를 먼저 추가를 했는데 그 EGBI 같은 경우 아까 그 가젯이 리포트용이 있고 대시보드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시보드용이 지금 추가가 안 되는데 대시보드 가젯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한번 여기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그 EGBI 지라의 화면으로 가시고요. 여기서 아까 그 보셨던 그 대시보드인데 여기서 애드 가젯 한번 눌러보시면요. 지라에서 현재 이 대시보드에 추가할 수 있는 가젯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젯 리스트 중에서 전체 올로 보시고 여기서 EG라고 치면은 EGBI 대시보드, EGBI 리포트 두 가지 있고 이걸 그냥 애드 가젯 누르면 이 지라의 대시보드 안에 가젯이 추가되는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show XML 링크라고 그 링크가 있는데요. 보통 잘 안 누르시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해당 가젯의 URL의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거를 컨트롤 C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그 컴플런스의 익스터널 가젯, 외부 가젯에서 새 가젯 추가의 그 가젯 URL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 복사한 정보를 붙여넣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지금 뭐가 하나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까는 리포트였고 저는 이번에는 대시보드에 대해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 EGBI 리포트에 대한 그 익스터널 가젯 외에도 EGBI 대시보드에 대한 익스터널 가젯을 통해서 컴플런스에서 EGBI 대시보드를 불러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편집을 눌러보겠는데요. 아까 전에 불러왔던 요거 리포트를 삭제를 하고 다시 요거를 이지 하면은 여기는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요 페이지가 다른 매크로에서 또 지금 이게 페이지를 한번 리프레시를 한번 하고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이지 치면은 다시 리프레시 하면서 그 컴플런스에 연동이 된 그 매크로들 중에서 익스터널 가젯 중에 EGBI 대시보드가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 화면 구성은 거의 비슷한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미리 보기에 보면 그 EGBI에 억세스하기 위한 인증을 하라라고 지금 화면이 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회성이긴 한데 이 EGBI 대시보드라는 매크로가 그 컴플런스 매크로가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매크로이기 때문에 그 상호 간의 그 인증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겠고요. 거기서 한번 이제 인증을 허용하게 해주면 그 뒤로 이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너비 90%로 한번 해보고 인증 버튼 한번 눌러보면은 웰컴 투 지라. 그러니까 지라 쪽에서 이제 요거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허용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볼 거고요. 그래서 지라와 컴플런스 두 가지 어드민을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allow 해주면은 다시 컴플런스 화면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미리 보기에 바뀌었는데 셀렉트 EGBI 어카운트에서 현재 EGBI에 만들어진 어카운트 현재 지라 리포트 쓰라는 어카운트 하나 있고 그 중에서 데모로 보셨던 프로젝트 대시보드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 e스포트 뭐 허용해 주겠다 이런 걸 해보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기본 높이인데 이게 아마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높이가 450 픽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테두리는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고 이걸 다시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아까 보셨던 EGBI의 그 리포트가 아니라 이제 EGBI 대시보드를 이제 컴플런스 안에 페이지로 이제 넣게 되고요. 이 컴플런스 페이지를 다양하게 너비를 조정해서 프로퍼티에서 조정을 이렇게 너비를 조정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60%뭐 이런 식으로 너비를 조정하시거나 혹은 이런 섹션이나 레이아웃 다단으로 또 그 자동으로 지정을 해서 화면 구성을 하시고 너비를 조정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굳이 이제 EGBI에서 나는 어떤 이런 대시보드만 보고 싶은데 지라에 들어가서 다시 EGBI에 들어가고 거기서 대시보드를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세팅해 놓은 그 컴플런스에 그 연동되어 있는 대시보드를 이렇게 컴플런스 내에서 이렇게 보시고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라용 EGBI 애드온 하나만 구매하셨지만 컴플런스에서도 EGBI 애드온의 이런 컨텐츠들을 이제 익스터널 가젯으로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방법은 익스터널이라는 이런 방법은 꼭 EGBI 이외에도 지라에서 제공하는 이런 모든 가젯들은 다 공용으로 쓰실 수 있는 기능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assign to me 이런 경우에도 show html 링크가 있는데 이걸 복사하셔서 익스터널 가젯에 넣어주시면 현재 컴플런스 유저한테 해당되어 있는 지라 이슈들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라에서 이제 그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 컴플런스에서 그 EGBI 리포트와 EGBI 대시보드를 끌고 와서 연동을 해서 익스터널 가젯으로 불러오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EGBI를 중심으로 이번 발표는 우선 진행을 했고요. 그 이번 발표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그 니즈라든지 아니면 그 눈높이 차이 혹은 이제 그 기본 베이스라인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어떤 그 외에 다양한 노하우들도 있는데 제한된 시간이라든지 혹은 그 노하우 저희만의 노하우를 너무 많이 또 보여드리게 되면은 또 저희가 또 이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그죠 혹은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만드는 이런 작업들에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부득이하게 좀 못 보여드린 점이 좀 많이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좀 다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는 좀 사전으로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전 녹화를 진행하는 관계로 지금 아마 이제 이번 웨비나 참석하시는 분들의 이제 Q&A 질문들이 참석하시면서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전 녹화 관계로 지금 바로 이제 Q&A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각각 요청에 문의 주셨던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GBI의 기본적인 개념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메뉴 구성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래도 좀 아직은 어렵다라고 하시는 고객사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또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적인 부분이 안 잡혔거나 혹은 일부 기능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셨던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홈플러스 기반의 홈페이지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 컴플런스가 단순하게 그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UI를 통해서 그냥 컨텐츠를 쌓는 컨텐츠 저장소 혹은 문서 협업의 장이 아니라 그 외부 고객사를 위한 그런 혹은 내부에서도 미려한 형태의 어떤 홈페이지 형태로 이제 화면을 구성하고 컨텐츠를 구성 관리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컴플런스를 그냥 기본적인 컴플런스 UI가 아니라 실제로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처럼 다양하게 화려한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고객사에게 외부 고객들에게도 진짜 일반적인 홈페이지 사이트 구축한 것과 같은 효과로 만들어서 이제 추후에 컨텐츠도 쉽게 컴플런스 형태의 컨텐츠를 추가함으로써 다시 이제 외부 홈페이지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로도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또 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또 Q&A로 접수된 거 이외에도 별도로 또 피드백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